별일을 다 했었어요. 근데 입원하고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부터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김 원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 네, 양악 김 선생입니다. 후광 아간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생각보다 정신과적인 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를 너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서로가 오픈해서 이야기하고 치료 받아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우울증으로 약 먹은 적도 있었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거 저 그렇게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고, 살면서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감기 정도로 끝나게 해야지 그게 치명적인 나의 큰 병으로 옮겨가지는 않게 해야죠. 근데 이제 보통 이 양악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존감이 떨어지고 컴플렉스 느끼고 뭐 했던 분들이라 밝고 건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말도 상담을 하면서도 저도 조심하는 부분이 있고요. 언뜻 한마디의 말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자신에 대한 놀림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별일을 다 했었어요. 좀 엉뚱한 친구였는데 좀 상담하면서도 엉뚱했다고 조금 생각하고, 얘가 좀 특이한 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입원하고 이틀째인가 3일째인가부터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고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러는데, 그 소리가 뭐냐면 김 원장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대요.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서 난리 난 경우가 있었어요. 결국은 정신과적 질환이었는데 그런 징후가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탕 터진 거죠. 어떻게 됐어요? 잘 마무리됐어요. 잘 다독여졌고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고 저희들도 잘 다독여서 이쪽 치료도 마무리가 됐어요. 하여튼 일단은 정신과 선생님하고도 상의해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런 큰 수술을 받을 건데 괜찮을지 상의하고 오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주 심한 그 정도 상황이 아니면 하고 나서 좋아진 결과에 아주 좋아진 분들도 있어요. 밝아지시니까. 밝아져서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많이 생각을 해보고 많이 이야기 나눠보고, 정도가 심하다고 생각하면 정신과적인 치료 좀 더 받으시고 그냥 객관적인 치료 하실 수 있는 큰 대학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정신적인 질환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전신, 온몸에 어떤 질환도 수술에 분명히 영향이 있죠. 우리가 수술 전에 검사를 한다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얼마 전에도 부정맥 환자를 심전도상에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라서 크게 염려를 안 하고 마취과 선생님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서 부정맥이 왔어요. 정말 놀랐어요. 늦게까지 마취과 선생님 집에 못 가시고 킵하고 저도 옆에 있고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심각한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폐도 만약에 문제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호흡 달아서 인공호흡을 시켜가면서 수술하는 건데, 폐질환이 있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천식이 심한 사람은 어떤 약에 어떤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기흉이라는 것도 인공호흡기 달면 그 압력에 못 이겨서 폐포가 터질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기흉 있는 것도 체크하고, 심한 경우는 저희가 수술 못 한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간질환, 모든 약은 간에서 해독이 되는 거예요. 간 수치가 높다든지 간염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간 치료가 먼저죠. 신장도 마찬가지. 들어간 만큼 소변이 잘 나와야 되는데 신장에 문제가 있다면 신장에 해가 되는 약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당뇨는 더더군다나. 소아당뇨의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은 병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당뇨가 있다는 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당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로 혈당 수치가 쉽게 조절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갑자기 떨어져서 쫙이 올 수도 있고, 또 너무 올라가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염증이 잘 안 아물어요. 염증이 잘 생기고, 그래서 수술한 부위가 쉽게 곪어요. 쉽게 곪고 곪은 게 잘 낫지를 않아요. 저도 당뇨 있으신 분 한번 수술했다 혈당 조절하고 고생했고, 나중에 염증 생겨서 된통 고생한 적이 있어요. 고혈압도 안 좋죠. 혈압이 높다는 거는 수술하고 나서 계속 혈압이 높으면 혈압이 높은 만큼 피는 더 펌프질이 세게 될 거고 더 부을 수 있어요. 그거 쉽게 컨트롤이 안 되거든요. 혈압 높은 것도. 그것도 있다면 조절하시면서 수술해야 돼요. 과도 비만으로 얼마 전에도 한 6개월 살 빼고 와서 수술하자고 했었어요. 그래서 살 빼고 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만인 됐다는 건 얼굴이 벌써 이만하잖아요. 목도 이만큼 두껍고. 그러니까 수술 받기 전에 이미 수술하고 부은 정도의 얼굴이에요. 근데 거기다 더 부어봐. 그러면 숨쉬기 정말 힘들 거고 너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비만인 사람을 마취하는 마취과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게 탐탁치가 않으신 거거든요. 과도한 비만을 갖고 있다면 좀 살 빼고 수술하셔야 돼요.
예전에 얼굴에 어떤 뼈가 부러진 이력이 있다. 큰 상관이 없어요. 왜 없어요? 뭔가 아나토미가 깨져 있을 텐데 있을 자리에 안 있고 다른 데 붙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하죠. 그럼 오늘은 각종 질환이나 병을 갖고 있는 경우에 이런 수술을 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경우를 피해야 되는지 이런 걸 살펴봤고요. 어떤 질환을 갖고 계시든 어떤 이력이 있든 자기가 알고 있는 의학적인 자기의 어떤 히스토리는 주치의한테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간단한 문제지만 그것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솔직하게 다 말씀해 주시는 게 안전한 수술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